700만 관중 시대. 네. 예, 그 700만 관중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KBO의 허구현 총재가 마냥 웃지는 못한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7월 2일 기준으로요. 700만 7,765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초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입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도 82경기를 앞당긴 신기록 경신이기 때문에 네. 관중의 흥행은 정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 곡선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700만은 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사실. 네, 진짜 엄두도 못 낸 일이고, 그만큼 야구 팬분들이 뜨거우시구나. 예, 사실 작년에도 1000만 관중 돌파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원래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면요 관중 수가 줍니다. 그렇죠. 예, 평균 관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지만 오히려 경기장 꽉꽉 차고 야구장 꽉꽉 차고 그랬거든요. 그 여름 흥행으로 인해서 1000만 관중을 이뤘던 건데 올해도 지금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 무더위에 야구장 찾아주시고 꽉꽉 채워주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많은 또 야구계 관계자들이 또 야구 팬들에게 참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LG, 롯데 이렇게 경기장 큰 구장에서는 평균 2만 명이 지금 넘고 있고요. 두산도 뭐 지금 잠시를 쓰긴 합니다만 두산, SSG, 한화, 기아까지 7개 구단이 평균 16,000명을 현재 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700만 이스트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크보 오프너 덕분이 아닌가 하고 계신데 저희 덕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좋죠. 예. 매진율이요. 매진율이 지금 거의 48%. 와, 거의 절반이라고 보는 두 거예요. 경기에 한 번은 매진이 된다는 그쵸. 거죠. 네. 이건 진짜. 이 대단한 흥행 속에서 아직 취하면 안 된다라는 이 경각심을 갖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화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관중수 늘고 시청률 잘 나온다. 그런데 야구적으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기량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일본은 이제 자국 리그를 메이저리그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대만도 엄청나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지금 한국 야구는 기량적으로 분명히 모래 위의 성이다라면서 그 경계심을 좀 표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준 높아지고 체육 조건도 좋아지고 분명히 나아졌어요. 근데 나아졌는데 문제는 여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발전하는 속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발전, 저쪽은 이만큼 발전하면 우리는 발전했다고 진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좀 수비가 도외시되는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본헤드 플레이가 이 정도 저희도 이제 프로야구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예, 이제 44년 되고 이랬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런 플레이가 이렇게 자주 봐야 되냐? 나올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봐야 되지? 이 선수를 흔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프로 관계자분들 또는 프로 좀 오래 뛴 선수를 많이 듣는 게 처음 들어온 애들이요 가관이에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흔히 얘기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다시 가르쳐야 된다. 네, 맞아요. 다시 가르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네.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벼락치기 한다는 거죠. 프로에 오기 위해서 벼락치기. 벼락치기에서 딱 지명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요즘도 남아있어요. 요즘 좀 덜해졌어요 오히려. 빠른 송구, 타구 스피드를 그걸 너무 크게 보니까 5스텝 밟고 내야수가 1루에 송구를 하거나. 왜냐면 난 기록에 남는 거는 강한 송구하면 돼. 그리고 삼진 4번 당하고 하나만 내가 타고 강하게 110마일짜리 타고 만들면 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선수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걸 아마추어만 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에서 운영에 들어와서도 그러면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게 또 프로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같이 좀 방관을 해주는지도 몰라요. 취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이광 감독님 말씀드릴 때도 어지면 팀장 썼잖아요. 30세이브인데 62이닝.
이런 기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보 아닌가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뭐 허청전 의원님 같으신 경우는 프로야구 뭐 원년부터 해설도 하셨었고 계속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뼈저리게 느낌이 오셨기 때문에 이 좋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좀 쓴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네. 이제 통화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가 한 일주일, 2주, 한 열흘 정도 전이었습니다. 허구현 총재님. 예. 네.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까지도 어우, 했어요. 근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된 건 맞다. KBO 리그가 뭐 젊은 층한테 트렌드가 되고 그러면서 야구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런 건 맞는데 이거는 트렌드일 뿐이지 또 다음에 또 다른 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구가 아닌 다른 게.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량, 이런 기본기는 채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국제대회 성적과 KBO 리그의 흥행은 딱히 관련이 없다, 맞아요. 무관하다라는 여론이 있다는 걸 아는데 네. 그런데 한번 지금 봐라. 지금 야구도 그렇지만 다른 프로 스포츠의 관중 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축구도 지금 점점 관중 수가 늘고 있고 맞아요. 만약에 다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지금 이 야구의 흐름이 다 축구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대회는 절대 소외시할 수 없다. 국제대회에서 한국 야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한국 야구 KBO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교류가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 그렇죠. 이번에 올 시즌 끝나고 나면 한국 시즌 끝나면 도쿄돔에서 한일전을 합니다. 네. 한일전을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3년 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허구현 총재가 되자마자 NPB 찾아가가지고 사무라이 재팬 찾아가가지고 정기적으로 한일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아니 왜 이제 왔냐라고 하더래요.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올 줄 알았대요. 아니, 제의를 할 줄 알았대요. 저희들이 제의하면 되는 걸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니, 자기네가 위다 이거야. 뭐야? 왜 이제 왔냐? 우리는 예전부터 너희들이랑 교류하고 싶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교육 리그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럼 그때부터 그냥 이거 교육 리그 규모를 키워서 같이 그냥 NPB와 KBO 통합 교육 리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넌지 제의를 해도 별로 뭐 시큰둥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차차 이제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일본은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걸 하자고 하냐? 우린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미안한데 사무라이 재팬은 앞으로 3년치 스케줄 다 나와 있대요. 다 어디서 어느 3년치가? 팀이랑 상대하고 그래서 3년 뒤에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11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일본 야구는 역대급 지금 전성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만큼 일본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한 적도 없었고 뭐 지난 WBC 일본이 미국을 꺾고 우승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거리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 일본 야구가 있는데 왜 교류를 안 하는 거죠? 분명 가면 배울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제부터는 그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일전을 시작으로 굉장히 교류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고 허구현 총재가 이제 일본 야구 인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자부심이래요. 이제 일본 야구 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투수 쪽은 이젠 점점 MLB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우리 NPB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는 실제로 뭐 야마모토가 엄청난 대우를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A급, S급 투수끼리는 그래도 미국과는 어느 정도 이제 붙을 수가 있다. 근데 야수 쪽에서는 좀 더 NPB도 개혁이 필요하다. 더 이제 뭔가 훈련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된다, 배울 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WBC가 다가오는 국제대회 중에 가장 큰 빅 이벤트잖아요.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쿄돔에서 WBC도 하는데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나라를 초청해서 고척돔에서 좀 경기를 하고 WBC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구는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특히 투수가 그렇잖아요. 만나본 투수와 그렇죠. 안 만나본 네, 투수의 그렇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WBC는 좀 이런 준비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코나 이런 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윈윈이지 뭐. 네. 고척돔에서 한 경기 좀 해보고 아시아 팀은 어떤 야구를 하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데 WBC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가온 WBC 어쨌든 맨날 1라운드 탈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예. 국제대회가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다 느끼지 않았나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아요. 저희가 성적이 좋았고 맞아요. 그 이후로 프로야구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아났죠. 생각하면 네. 국제대회는 전 중요하다고는 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참패를 하면은 그 국내 리그의 인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사라졌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이 내가 응원한 팀만 잘 되면 돼요. 물론 그때 당시는 막 엄청납니다. 이러니까 안 돼. 막 구글구글 끓지만 딱 시즌 들어가서 우리 시작하면 이 구분이 잘 되시나 봐요. 네, 잘 되시는지 어느 시점부터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는 무슨 걱정했었냐면은 이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겠구나. 네. 네, 선수들 그렇고 저는 WBC가 가장 영향을 잘 미친 게 늘 그 전에 저도 왜냐면 원년부터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야구도 계속 위기도 있었고 흥하던 시기도 있었고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럴 때 살리는 게 국제대회 성적이 있어 살리기도 하고 근데 WBC 있기 전에 항상 이 생각했어요. 프로야구 나온 선수들은 국제대회 뛸 기회가 없었어요. 2군에 있는 선수나 이러면은 그냥 아마 네. 그 당시에 불렀던 야구 뭐 쿠바 뭐 이런 나라들. 대륙각 네. 대회 지금은 뭐 23세 이하 네. 뭐 19세 18세 이하 이름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 대회는 사실 1군에 뛰는 우리 주력의 스타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 뛰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깬 게 WBC거든요. 아니면 아시안 게임은 정말 아시아 국가들만 그것도 네. 몇 개국 안 나온단 맞아요. 말입니다. 그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올림픽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WBC가 열리면서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정말 냉정하게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우리도 야구 팬분들은 야구 부심이 있습니다. 우린 야구 잘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강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연속 3번의 WBC에서 계속 우리가 1라운드 탈락하면서 그 부심이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 그거에 대한 좀 경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다가온 WBC에 대한 준비를 많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리그 얘기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다가오는 KBO 교육리그는 이 사이즈가 스케일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거 울산에서 중계를 맞아요.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소프트뱅크 3군 팀 네.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멕시코 리그가 연합팀으로 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 멕시코 리그 연합팀이 최정의 전력은 아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어린 선수 위주로 왔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거예요. 해외에서 오는 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좋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후구현 총재가 바라보는 한국 야구는 그래도 들어오는 재원은 좋다. 네, 그렇죠. 예, 유망주 좋아졌죠. 선수들이 이제 드래프트돼서 신인 선수들의 이런 뭐 구속도 좋고. 예, 구속도 좋고 스펙도 좋고 신체 사이즈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기술은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향상시키려면 결국에는 뭐 훈련도 좋지만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정말 마음껏 실전을 통해서 기량을 뽐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데 그게 또 교육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올해 가을에 열리는 교육리그는요 그래요? 규모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일본 팀도 그때 소프트뱅크만 왔잖아요. 더 올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큰 교육리그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유소년 야구, 아마 야구까지 다 이런 걸 이제 뼈대를 잡아주고 있다고 하면 좀 그 밖에 제반 시설들 아까 나왔던 댓글 중에 KBO 홈페이지에 가면 선수들 스탯을 보기가 어렵다. 있긴 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이건 뭐 네. 지금 네이버에서 보는 거나 뭐 다음에서 보는 거나 KBO 홈페이지에서 그쵸. 보는 거나 다 속이 답답하다. 네. 내가 왜 어진명만 찾아야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탯이 나오냐. 전곡을 찌르. 네, 진짜 멋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취재하시거나 뭐 중계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도 분명히 야 이거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라는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국내 야구 중계 뭐 메이저리그를 물론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만 중계를 할 때 제일 국내 야구 힘든 게 뭐였었냐면 좀 더 세밀한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네, 있긴 있죠. 근데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고 물론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 네, 그 돈을 얼마냐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기록 보려면 돈을 내. 그 메이저리그 거기 막 그 수많은 기록 사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사실은 어떻게 뭐 따지면서 윤세호 기자도 기사 뭐 메이저리그 쓰시고 할 때 네.
기록 찾기 되게 아, 수월하시잖아요. 훨씬 편합니다. 네. 네. 내가 어떻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면은 좀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이제 더 슬픈 거는 방송사도 싸워요. 네. 그 기록 업체와 네, 네. 업체와 싸우면서 왜 이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이번에 왜 이거 뭐 안 들어가지지? 그러면은 이번에 돈 얼마밖에 안 냈더니 여기 와서 못 들어가세요. 이런 또 슬픈 네. 네.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네, 이게 경험을 현실입니다. 하셨군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팬그래프에서 한국 야구 스탯을 찾아본다. 예, 맞아요. 팬그래프, 베이스볼 네. 레퍼런스, 한국야구 기록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제가 되게 한 10년 전, 11년 전인데 그래도 한번 그 시점에서 KBO 리그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좀 기록이 좀 더 다채롭게 여러 가지 볼 수 있게 바뀌었는데 네. 그때 제가 되게 건의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선수의 통산 성적을 보면요. 예전에 KBO 홈페이지에는요. 매 시즌 연도마다 타석수가 없었어요. 네, 타수만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타석이 없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요 볼넷이랑 이거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하세요. 그거 그냥 해도 너무 불친절해. 하세요. 네, 하세요. 그냥 볼넷이 이거 어렵지 않잖아. 아니 숫자가 이렇게 큰데 이걸 다 하라고요?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찾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래도 한 10년 전에 많이 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건데 벌써 그것도 10년 전 일입니다. 더 발전해야죠. 이 노력하려면 사실 기술적으로 못할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말씀드릴게요. MLB 같은 경우는 스태캐스트 네. 이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정말 깊이 있는 기록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냐? MLB 사무국에서 돈 주는 겁니다. 네.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KBO도 이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거까지 돈 써야 돼. 돈 쓸 때도 많은데 물론 해외 그런 거 너무 다 좋아요. 근데 내실적으로 이거 하면 기자분들도 글을 쓰실 때 훨씬 더 맞아요. 팬들도 더 수준 높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야구에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정말 슬프고 기뻤던 순간이 작년 네. 3월이었어요. 그쪽 도면에서 서울 시리즈 할 때, 그때 이제 서울 시리즈 뭐 개막 2연전도 그렇지만 그 전에 맞아요. LG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그쪽 도면에서 이제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경기를 했잖아요. 그 경기 또한 스태캐스트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투수의 RPM, 뭐 무브먼트 이게 다 나왔습니다. 타자의 타구 속도 이게 다 나오는데 개한된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그래 맞아. 이의리가 예서치기 힘든 거야. RPM이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의리가. 맞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도대체 왜 이거를 메이저리그가 와야지 이걸 볼 수 있냐는 거죠. 메이저리그는 딱 그 4경기 하려고 이걸 다 설치해 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다 궁금해서 그걸 요구를 네. 했고요. 네,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쪽 도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크아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MLB가 이 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뭐 많게는 또 이제 그 전에 전야제식으로 예. 많은 경기 하지만 뭐 10경기가 안 되잖아. 이 경기 하기 위해서 호크아이 설치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쪽 도면에 있는 트랙맨 갖고 스태캐스 돌려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지금 하드웨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 더 하신 거야 이게. 네. 지금 우리는 할수 KBO 있는데. 리그 1구장에 이 하드웨어는 다 깔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서번트 베이스볼처럼 공 하나하나 타구 하나하나 야수의 움직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어요. 다 깔아놓은 지 근데 이게 또 몇 년 되지도 꽤 됐어요 이제. 이게 아마 2019년도부터 다 깔기 시작했거든요. 네. 하드웨어는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5년 6년째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기상청하고 반대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꽤 됐는데 한 네. 1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홍릉에 키스트라고 카이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원래 홍릉에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불러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어떤 걸렸냐면은 스포츠 중계 걸 발전시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그또 정말 좋은 걸 또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하고 지금도 가끔씩 그게 비용이 비싸서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게 360도 돌리고 이런 겁니다. 보여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이걸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다가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게임데이. 게임데이 띄워줬습니다. 띄워주고 그래픽을 보시지 말고 이 밑에 숫자들 나오는 거 보시라고. 공을 바로 던졌을 때 거기에 바로 즉각즉석으로 공의 무브먼트, 수평 변화, 수직 변화 이런 거 바로바로 다 구현된다고. 이게 지금
뿌리로 다 풀려 있는 거라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공의 회전수만 보고도 와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무브먼트까지 다 나오니까 이런 걸 벌써 그쪽은 한참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것도 그냥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야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시는 분들, 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디어 모든 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700만이 됐고 이제 뭐 1,200만 그 이상까지 뭐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데 진짜 허구현 총재 이야기처럼 야구가 야구적으로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관련된 모두 뭐 총재뿐만 아니라 구단, 뭐 방송, 뭐 팬분들까지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